근데 세리에 클럽들은 그렇지가 않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브라질 다음으로 월드컵 우승을 많이 한 이탈리아가 월드컵 본선에 3회 연속으로 못 나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럽 지역 예선에서 최소 2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3위예요. 물론 경기 수가 많이 남긴 했지만 이탈리아 협회는 경기력도 신통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스팔레티 감독을 잘랐어요. 그리고 급하게 가투소 감독이 부임했죠. 하지만 이 가투소 감독도 막 어마어마한 감독은 아니라서 이번에도 월드컵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자, 전통의 강호 아주리 군단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부진. 자, 먼저 이탈리아가 얼마나 부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월드컵 우승한 이후로 계속 안 좋았어요. 2010 남아공 월드컵,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요. 2018, 2022 월드컵에는 본선 진출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치러진 유로 2024에서도 이탈리아답지 않게 16강 탈락. 물론 그 전 대회인 유로 2020에서는 우승을 했죠. 근데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승이 오히려 이탈리아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덮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가 대체 뭘까요? 굉장히 복합적인데 일단 이탈리아의 자국 리그 세리에 A가 재정적으로 흔들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돈이 없는 세리에 A. 자, 일단 세리에 A가 왜 돈이 없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리그의 상품성이 떨어져서예요. 자, 물론 최근에 이탈리아 클럽들이 축구적으로는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막 유로파리그 우승도 하고. 근데 세리에 A 리그 자체의 상품성은 조금 아쉬워요. 그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중계권료 계약입니다. 세리에의 국제 중계권료는 프리미어 리그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국내 중계권료는 세리에 전체의 중계권료 곱하기 2를 해야 프리미어리그 구단 하나가 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리미어리그 강등권 구단의 중계권료 수입이 세리에 우승팀의 중계권료 수입보다 많아요. 자, 그렇다면 왜 상품성이 떨어질까요? 물론 리그 자체가 세계 시장의 홍보, 마케팅 이런 걸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리그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2006년에 터진 칼초폴리. 일부 구단들이 자기 팀에 유리한 심판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2011년에는 칼초 스코메세라고 이탈리아 프로축구 전반에 퍼진 대규모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엔 세리에에서 뛰던 선수들이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졌다. 그들이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뛰는 경기에도 베팅을 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난리가 났죠. 이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전 세계 팬들한테 세리에의 이미지가 어때요? 저 리그는 믿을만한 리그가 못 돼. 공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보죠. 인기가 떨어지죠. 그러면 방송국도 비싼 돈 들여서 중계권료를 살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세리에 클럽들이 돈이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경기장을 소유하지 못해서입니다. 이 뭔 소리냐? 진짜 특이한 게 세리에는 20팀 중에 4팀만 자기 경기장을 소유하고 나머지 구단들의 경기장은 다 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이 임대료를 내고 빌려 쓰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 구단 입장에서는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요. 더군다나 임대료가 계속 비싸진대.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죠. 구단이 나라한테서 경기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나라가 팔질 않아. 왜 안 파냐?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쏠쏠한 수입원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잘 들어오는데 그걸 왜 팔아? 근데 정부가 진짜 지독한 게 경기장 시설이 엄청 낙후가 돼 있어도 그걸 개보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렇다고 구단이 큰 돈 들여서 개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아닌데 어떻게 해? 남의 집에 내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해주는 꼴이야. 그 인테리어 해주잖아요? 임대료 더 비싸게 받을걸? 그리고 진짜 웃긴 게 구단이 정부한테 저희가 돈 다 댈 테니까 원래 있던 이 낡은 경기장 허물고 새로 다시 예쁘게 지읍시다. 이렇게 해도 안 된대요. 왜냐? 이탈리아는 오래된 건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유산들이 다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축구 경기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AC 밀란과 인터 밀란의 홈구장인 산시로는 그냥 문화재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함부로 허물지 못하게 하는 거야. 구단 입장에서는 아쉽죠. 자, 그래서 구단이 정부한테 알겠어요. 그러면 저기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저기 남는 부지에다가 새로운 경기장 지을게요. 이렇게 해도 이탈리아의 법적 행정적 절차가 너무 느리고 까다롭고 복잡해서 이런 계획들이 다 무산된대요. 자, 이렇게 구단이 경기장을 자체적으로 소유를 못하면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저기 프리미어리그 클럽들 봐요. 경기장이 다 자기 거니까 매치데이 수익도 자기들이 알아서 통제할 수 있고 또 개보수 하고 싶으면 대출 땡겨가지고 하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아주 다용도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FN의 경기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수입을 아주 다각화했다고요. 좋은 경기장을 갖고 있어야 수입을 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장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 경기장 자체가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나 미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기장을 갖고 있는 클럽이 투자하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세리에 클럽들은 그렇지가 않네? 투자 안 하죠. 그럼 세리에 클럽들은 돈이 더 없죠. 그리고 사실 세리에 클럽들이 경영을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쩌다가 중계권료 같은 거 조금 들어오면 그거를 선수 연봉, 이적료 이런 데에 다 써요. 미래를 위해서 인프라에 투자한다거나 뭐 홍보, 마케팅, 노하우 이런 거에 투자를 안 해.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돈이 더 없어져. 또 악순환. 낮아지는 선수들의 퀄리티. 자, 이렇게 세리에 클럽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이탈리아 국적 선수들의 수준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리에에서 뛰던 진짜 실력 있는 선수들이 다른 나라 리그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도기, 스카마카 같은 어린 유망주도 프리미어리그로 가. 그리고 세리에에는 전성기 다 지난 스타들이 와. 그러면 아무래도 세리에의
전반적인 수준이 조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거기서 뛰는 이탈리아 국적 선수들의 수준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선수들을 주축으로 꾸리는 대표팀의 수준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수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원인이에요. 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 팀들이 최근 유럽 무대에서 잘하고 있어요. 또 실력 있고 매력 있는 팀들이 많아지면서 리그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평도 있고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한 건 팩트야. 근데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 많아지니까 실력 있는 선수들이 다 와요. 중위권, 하위권 팀들도 잘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 물에서 노는 선수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이탈리아 대표팀 선수들은 대부분 세리에에서 뛰는데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퀄리티가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월드 클래스 선수도 예전만큼 나오질 않아요. 최근 몇 년간 발롱도르 30위권 내에 이탈리아 선수가 몇 명 있었나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바렐라가 27위, 2022년에는 또 한 명도 없었고 2021년에는 유로 우승 덕분에 5명이 30위 안에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탈리아 국적의 월클 선수가 너무 없어진 느낌? 공격수 기근. 제 이탈리아의 예전 공격수들 아주 화려했습니다. 로베르트 바조, 델피에로, 토티, 비에리, 루카 토니 등등. 근데 요즘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2021년 발롱도르 30위 안에 든 이탈리아 선수 5명. 그 중에도 공격 쪽 선수는 없어요. 그리고 올 시즌 세리에 상위권 팀에서 2000분 이상 뛴 이탈리아 선수들 중에 공격수는 단 1명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수비랑 키퍼야. 그렇다고 세리에 말고 다른 유럽 상위권 팀에서 2000분 이상 뛴 이탈리아 공격수가 있는 것도 아니야. 자, 그렇다면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공격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리에에 외국인 선수가 너무 많아져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탈리아 정부가 외국인 선수 급여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에 클럽들이 외국인 선수를 많이 데려오는 거예요. 특히 상위권 팀 공격수들이 다 외국인으로 채워져.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어린 공격수 유망주들이 경험을 못 쌓는 거죠. 그러니까 월클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일리가 있긴 한데 꼭 그것 때문이 있다라고 하긴 힘든 게 프리미어리그도 외국인 선수 비율이 세리에랑 비슷해요. 근데 잉글랜드는 공격 쪽에 월클 재능들이 계속 나와. 그렇다면 이탈리아랑 잉글랜드의 차이는 뭘까요? 유스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자, 탄탄한 유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성적까지 잘 냈던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탈리아 유스 시스템은 기술보다 체격을 선호하죠. 우리는 바르셀로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왜 바르셀로나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는 체격이 작아도 기술 좋은 선수를 계속 키우거든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유럽 축구를 지배하잖아요. 보면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이런 데도 기술 중심 교육을 몇십 년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친 재능들이 계속 나와. 근데 이탈리아는 체격, 체력, 전술 이런 거에 너무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 있고 재능 있는 공격 쪽 선수들이 안 나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도 우리나라 옛날 유스 시스템처럼 당장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압박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죠. 자꾸 해보려고 하기보다 안전한 플레이를 하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공격수들이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도 이탈리아가 희망적인 건 비스키디라는 전 국가대표팀 청소년 코디네이터가 연령별 대표팀의 육성 기조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U17, U19, U20에서 계속 성적을 냈어. 공격 유망주들도 막 생기고 있어. 분위기 좋다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네. 이 유망주들이 소속팀에 가서 경험을 못 쌓아요. 거기 아까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유망주보다 경험 있는 선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세리에의 21세 이하 선수의 출전 시간 비율이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보다 적어요. 5%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유망주 공격수들이 어디로 가요? 하위권 팀으로 임대 간다고. 다른 나라 가거나. 그러면 질 높은 경험을 못 쌓죠. 그러니까 월클 공격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탈리아에서 공격수가 많이 안 나오는 이유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수비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중에 축구 좀 한다? 그럼 얘네들이 다 수비수로 하는 거야. 지금도 바스토니 이런 선수들 보세요. 너무 잘하잖아. 저는 이게 진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페인 보세요. 미친 미드필더들이 계속 나오죠. 페드리 같은. 왜 그러냐? 페드리가 이니에스타, 사비를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손흥민 선수의 영향으로 재능 있는 윙포워드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김민재 선수 때문에 수비수도 많이 한다면서요. 이거 진짜 영향이 있다니까. 협회의 잘못된 감독 선임. 자, 이탈리아 축구가 내리막을 걷게 된 데에는 협회의 잘못된 감독 선임 탓도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가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본선에 못 간 건 벤투라 감독 탓이 커요. 왜냐면 당시 벤투라 감독의 커리어가 애매했어요. 1996년에 세리에 C에서 우승한 거 말고는 우승한 경력이 없어. 그리고 나폴리에서 한 시즌 있었던 거 제외하면 B클럽을 이끈 경험도 없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스타 선수를 다룬 경험이 적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대표팀의 주축, 베테랑 스타 선수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분위기 어떻게 되겠냐고. 그리고 전술, 선수 기용도 문제가 많았고요. 결정적으로 부진의 책임을 자기한테서 안 찾고 자꾸 외부에서 찾아. 남 탓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과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죠. 그 당시엔 선수들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다고요. 감독을 잘못 뽑은 게 좀 컸어. 그리고 나서 4년 뒤 2022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만치니 감독. 만치니는 유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월드컵 예선을 치를
했을 때 유로 우승 멤버들의 폼이 떨어졌는데 너무 의존했다, 그런 비판이 있긴 했어요. 그 다음에 부임한 스팔레티도 나폴리에서 33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자기 실력을 증명했죠. 그리고 나서 대표팀에 부임했어요. 근데 전술이나 선수 기용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어. 그래도 개인적으로 만치니 스팔레티는 탑급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퀄리티 문제가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새롭게 부임한 가투소 감독이에요. 물론 로마를 부활시킨 라니에리, 그리고 3년 전에 AC 밀란을 우승시킨 피올리 감독이 거절을 해서 가투소가 그 자리에 간 거긴 하지만 가투소 감독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가투소가 단기간에 선수들 동기부여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전술적인 완성도 이런 건 아쉽다는 평이 많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이탈리아 축구가 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대륙에 비해서 유럽 예선이 빡세긴 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 무튼 피롤로가 있던 시절에 이탈리아 축구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아주리 군단 꼭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rop it, drop it, drop it.